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금일 주말 장세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시간을 통해서는 디펜스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도 있지만 레일 솔루션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좀 실마리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양대 사업과 더불어서 향후 실적적인 부분과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 분석 이후에 주초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업로드를 좀 주중반 이전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주참시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미리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주가 자체가 금주 들어서도 연일 계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신고가의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거래일 연속에서 주가 자체가 찔끔찔끔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고가의 영역 구간 속에서 상단 부분에 매물벽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좀 더 목표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올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일정 부분 마디 조정 정도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뒷단에 크게 올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매물벽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좀 쉬어가는 듯한 구간 속에서 약간의 응축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게 보신 분들은 지난 8월 14일과 마찬가지로 52,500원 선이 좀 깨어지게 되면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때렸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구간 속에서 5만 원 정도의 좀 지지력은 좀 지켜져야 되겠죠. 이 부분 자체가 좀 지켜지지 못하면 또 쉬어가는 구간 자체가 수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인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5일 이평선이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기존의 51,300원보다는 별 차이가 없지만 51,500원 정도의 지지력을 좀 보시고,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물량 자체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관점에서만 지켜봐 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장세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해외발 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CPI가 3년 반 만에 3%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PPI 다음으로 또 둔화되는 그런 지표가 나와 주었고요. 특히 7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상당히 시장 예상치보다는 1%나 뛰어 올라가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진 부분 자체가 금일 국내 증시도 가파르게 지수가 폭락 사태 이전까지 좀 회복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회복 구간보다 현대로템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만큼 올해 하반기 들어서 K2 전차와 관련된 1차 계약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K2 전차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18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2월 달까지 38대 정도를 또다시 인도를 할 것이고, 내년까지를 놓고 보면 96대 정도라서 1차 계약분 정도가 이렇게 매출로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현대로템의 어떤 생산 라인, 즉 창원 공장에서는 이와 같은 K2 전차 엔진 출력이 1,500마력, 최대 속력이 시속 70km로 내달릴 수 있는 K2 전차의 제작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풀 가동 체제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9월에 폴란드양과 관련된 2차 계약분이 이제 또다시 본계약이 체결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수원법이 개정되면서 최소한 8천억 원 정도의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는 후속적인 금융 지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폴란드의 군비청에서 외국계 금융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해가면서 속도감을 내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우리가 붙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폴란드향 계약과 더불어서 향후 디펜스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루마니아향까지도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지게 된다면 창사일의 올해 최대 실적이지만 내년도에도 상당폭 실적의 개선세가
확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지 생산의 어떤 물량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권도 있어서 세부적인 조율을 현재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펜스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 100대 기업 이내로 진입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73위에 랭크될 정도로 이제 레일 솔루션보다는 방산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굳건하게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적된 수주 잔고 자체가 상반기 기준에 한 1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즉 전동차나 고속철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좀 더 강력한 수주 획득을 해가면서 이제 디펜스 기업으로서의 어떤 수주 잔량 자체가 더욱더 향후 증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국내외 수주 자체가 너무나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와 더불어서 2,400억 원의 그죠? 또다시 2층 객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인데, 2008년도 이후에 추가 물량의 수주가 잇따르는 그런 공급 계약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객차의 교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적기 납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해외발 레일 솔루션의 수주 자체에 대한 청신호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인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한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약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체가 아직은 장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면서 러시아가 허를 찌르는 그런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있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대략적으로 고속철도 한 20대 정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열차 한 대당 계약과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금액 자체로 대략적으로 한 5,44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자체는 향후 빠르게 계약이 이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상에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좀 여러분들 꼭 긍정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차 말씀드렸죠. 최근에 매출액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룹사 향과 관련된 수주도 꾸준하게 외형 확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도 역시 아직까지는 양대 사업 부분이죠. 디펜스와 레일 솔루션에 비해서는 파이는 적지만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을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급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주말장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그죠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지난 그 광복절 이전에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 자체를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들의 1개월 된 포지션, 매수의 누적 포지션이 이제 한 300만 주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자, 현재 신고가의 영역이지만 추가적인 디펜스에 대한 모멘텀, 그죠? 공급 계약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수주 공급 계약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떠 있고, 현재 정권가에서는 이제 현대로템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한 6만 3천 원 정도 제시했던 정권사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참시가 5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일단 5만 5천 원 선을 약간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차익을 얼마만큼 실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로서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단 시장도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는 구간 속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함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강하게 시켜준다라면 좀 더 약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설정해드렸던 짧게 보는 이 가격대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5만 원 선의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를 하신다더라도 홀딩의 관점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좀 해 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적어 보이는데 일정 부분 차익성 물량들 자체가 내주 초에 좀 떨어진다. 그죠? 주가를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물량이 출회가 되어진다더라도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좀 단기적인 단타성 물량들 정도는 좀 출회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바통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아이러니하게 많이 떠있는 신고가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추격 매수를 한다면 힙소 정도의 물량 정도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여전히 동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그대로 좀 갖고 가시되 향후 한 11월 달 정도 되면 시총도 이제 넉넉하게 MSCI의 어떤 지수 편입에 올라섰을 정도로 시총이 밑바탕이 좀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남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현대로템에 대해서 고가권에서 얼마만큼 이 주포들이 고가놀이를 잘 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주중반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규적인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 도 추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